제가 컴퓨터끼리 서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무선 전파로 송수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로 간에 통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전화처럼 무선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그 사무실에 5대밖에 없어도 또는 현 사무실에 100대짜리가 있을 수 있을 거고 1000대짜리도 있을 수 있고 10대짜리도 20대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무선 전화처럼 물론 관리하는 어떤 그 컴퓨터 서버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것을 중간에 전체를 중계를 해줘야 되겠죠. 일종의 그 컴퓨터에다가 노트북, 태블릿 PC에다가 보통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그 통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여기를 무선 전파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각 통신이 가능하고 문자, 그다음에 채팅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는 회의에 이제 참석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 딱 지정해 가지고 이렇게 회의에 그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이제 아바타가 있다. 그럼 아바타가 대신 자리에 착석해주고 이렇게 탁탁 이렇게 실제 회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요. 단순한 기능으로 그냥 카톡 서비스, 그다음 문자 서비스, 영상 통화, 그 자체 어떤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에서 자체 어떤 인터넷을 통해 가입자끼리 국제 통화도 가능하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통화를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할 수 있지만 유선으로도 가능하겠죠. 유선 전화를 깐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론적으로 유선 전화를 깔아면 유선 전화끼리 서로 이렇게 중계 기능하는 이렇게 컴퓨터 서버만 있으면 유선 전화끼리 이렇게 서로 통신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유선 전화망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것을 인터넷 선으로 그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인터넷 선이면 그걸 자체로 이렇게 인터넷 서로 이렇게 몇십 대 간에 연결하는 포트가 있어야 되겠죠. 20개짜리가 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포트 꽂아갖고 유선망을 만들고 다시 뭐 사무실에 그 100대다 그럼 20개짜리 5개가 있고 그 20개짜리 하나에서 20개짜리에서 하나의 선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꽂아지는 거예요. 그럼 총 5개만 꽂으면 되겠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포털 서비스도 있고 뭐 수많은 그 홈페이지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포털을 통해서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물론 주소를 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지라도 또 중요한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사무실 안에서 100대도 가능합니다. 100대, 1000대도 가능해요. 연결하는 뭐 거기 안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문자 이렇게 나누고 자체적으로 공짜 통화를 하고요. 영상 통화를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페이스북에 제공하는 공짜 통화처럼 가입자끼리 하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외부 인터넷 가입자에게 하지 않고 외부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자에게 하지 않고 자체 이제 망으로 자체 컴퓨터에 10대끼리 모이면 그게 이제 컴퓨터 2대끼리 모이면 그게 인터넷이죠. 네, 컴퓨터 5개 모이면 그게 인터넷이고 컴퓨터 10개가 모이면 그게 인터넷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대가 모인다 그러면 그게 인터넷. 1000대짜리도 있을 거고 그래서 문자 그다음에 이렇게 카톡 단체 이렇게 카톡 그다음에 영상 통화 회의 참석 아바타가 이제 나타나고 실제 이렇게 어떤 사무실이나 카페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갖고 분위기 좋게 회의 관광지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가상으로 어떤 거리를 만들거나 가상으로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이 가상으로 만드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하겠죠. 지금 당장에는 어떤 그 회의석 그 아바타 기능조차도 없을지도 몰라요. 단순히 이렇게 회의상으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캠을 통해서 얼굴을 서로 보고 이렇게 참석하고 그래서 영상 파일이나 오디오 파일, 뭐 기타 다른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컴퓨터끼리 서로 그 유선 전화망처럼 인터넷망을 구축한다. 또는 그 안에서 20개, 100대다 그러면 20개짜리 5개를 이렇게 묶어서 꽂아가지고 유선망을 꽂아서 유선으로 꽂아서 각 20개짜리 5개에서 하나씩만 관리하는 관리하는 서버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꽂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전체를 관리하고요.
이렇게 각각 문자, 그다음에 단톡방처럼 단체 대화방, 채팅 서비스처럼 영상 통화, 단체 영상 통화도 가능한 거예요. 보통 스마트폰끼리는 그냥 1대1로 되지만 단체별로 제가 그 스마트폰에서도 제가 이렇게 단체 그 스마트폰 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죠. 스마트폰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처럼 해가지고 또는 네이버 같은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앱을 설치해서 채팅 서비스를 하면서 그 안에서 공짜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 가입자끼리는 인터넷 그 요금만 내면은 그냥 문자 서비스 문자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단톡방처럼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채팅 서비스처럼 얘기도 하거나 자기 이거 동영상이나 뭐 어떤 문서 파일을 오디오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회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영상 통화 자기네끼리는 공짜 통화를 이동통신 회사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인터넷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이 공짜로 제공해주는 전화처럼 이렇게 하고 외부 전화 그것이 가입자끼리가 아닌 외부 전화에게는 요금을 이제 부과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자체에서도 외부로 이제 전화를 걸 수 있다는. 그럼 거기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한 사람당 한 개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 5개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네. 이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 이것을 까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안에 동영상,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페이스북이라 할지라도 자기네들끼리 서로 어떤 그 동영상이나 동영상 아니면 그 동영상 문서 파일을 주고받고 회의 기능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도 자기네끼리 이렇게 영상 통화 공짜로 주거나 외부 통화를 할 때는 이제 거기 요금을 따로 부과하고요. 전화번호도 여러 개 줄 수 있으며 서로 간의 동영상을 주고받고 업로드 다운로드 다 문서 파일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다 번역 서비스까지 해주면 뭐 참 좋겠죠. 양아치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기타 다른 사업자들이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런 걸 넘어서서 이거를 이제 그 아파트의 통신망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파트 이 방식을 제가 만든 이 방식을 가령 아파트에 무선으로 하는 것 또는 유선으로 하는 것, 유선망이나 무선망을 일단 깔고요. 서로 간에 채팅 서비스처럼 해가지고 단톡방처럼 해서 문자를 주고받거나 그런 공지를 각각 세대별로 그냥 문자로 보내면 되죠. 문자를 주고받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 모여서 그냥 뭐 그 반상에 이렇게 거기서만 이렇게 회의를 나눈다든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영상 통화도 그 자체 안에서는 공짜고요. 자기 자체의 망이니까 공짜죠. 예, 자기 자체의 망을 뭐 인터넷망을 또 유선으로 구축한다. 인터넷망을 무선으로 구축한다입니다. 그래서 인터폰이죠. 인터폰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터폰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폰을 무선망이든 유선망이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은 유선망과 무선망이 결합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 다가구인데 5가구다. 그래도 이게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서로 간에 세대 간에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단톡방을 회의하거나 10가구나 이렇게 돼도 그것도 규모가 작아도 이걸 깔기만 하면 앱으로 깔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유무선 통신할 수 있는 장치를 간단한 스마트폰처럼 간단한 장치가 됐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현관문 그렇게 현관문 비디오 그래서 뭐 거기서 통신하셔도 되겠지만 지금 그냥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하셔도 되긴 되는데 아파트 간에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단톡방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아파트 간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인터폰을 대신한다 이런 서비스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발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터폰이란 체제를 무선망, 유선망을 해가지고 문자 주고받는다 또는
어떤 뭐 동영상 파일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공지 거기 뭡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공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뭐 몇 사람만 공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통화는 그 안에서 영상 통화가 됐든 영상 통화 원하지 않으면 그냥 오디오 통화만 음성 통화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짜 그 안에서는 공짜 전화를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아서 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렇게 어떤 페이스북이 하는 것처럼 공짜 전화를 쓸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문자 또는 단톡방 여러 사람 모여서 공동 회의도 할 수 있고 참여해서 거기서 모임도 가질 수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거기서 서로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 여러 사람 다자간의 영상 통화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 방식으로 이것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파트 인터폰 체제에도 앱을 깔아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방식도 제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택시 가운데 택시 회사 아니면 일반 그 어떤 가입자 제가 보안 서비스 얘기를 드렸었죠. 뭐 택시에다가 이렇게 인터넷망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자체 워키토키 방식의 택시와 택시 간에 서로 워키토키로 통신할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하셔도 되지만 뭐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에 탑재를 하거나 서로 통신 기능을 무선 전파로 통신하셔야죠. 택시가 뭐 유선 끌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아니면 거기 뭡니까 따로 좀 영상 송수신 장치를 따로 마련해서 회사에서 그거를 워키토키 방식으로 택시 간에 서로 서울 시내 안에서는 뭐 여러 군데 중개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택시 회사들끼리 공동으로 중개한데 이렇게 중개 탑을 만들든지 뭐 아니면 인터넷망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그거를 택시는 택시끼리 공짜 전화를 쓰는 거예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임도유처럼 공짜 전화를 쓰고 그래서 그 택시 회사 이제 본부에서도 영상 통화로 서로 대화하고 그때도 이제 인터넷 방식으로 전화를 하니까 공짜 전화가 되죠. 그래서 공짜 전화가 되고요. 뭐 거기에는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이렇게 앱을 깔아가지고 그 영상 기기가 없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아가지고 회사가 이제 앱을 나눠줘야 되겠죠. 앱을 나눠주고 그걸 통해서 공짜 전화, 가족끼리 공짜 전화 이런 것들도 확대가 가능하다. 주변 사람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방식은 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택시끼리 또는 뭐 각종 오토바이 동호회라든지 차량 동호회끼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워키토키 방식으로 인터넷망과 또는 자체 전파망을 통해서 문자, 또 동영상 파일이라든지 문서 파일 업로드, 영상 통화가 공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렇게도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만은. 택시 서비스에서 제가 택시 보안 서비스, 택시가 또 강도를 당했다 이랬을 때 저녁 늦게 새벽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택시 회사가 이걸 보고 택시 자체도 범죄를 막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하는데 내비게이션이나 또 블랙박스 또는 기타 영상 송수인 장치에서 택시 안의 상황을 보고 위치 서비스 되고요. 강도를 당했다 그러면 마이크 스피커로 경고해주거나 112에 대신 신고해주거나 소란 같은 것들도 이렇게 형사처벌에 대해서 경고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화물차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화물차 클럽 그다음에 일반 승용차라든지 일반 차량에도 이것이 보안 서비스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통신회사에서 하셔도 되지만은 보안 서비스 회사가 이제 망을 갖고 있으면 인터넷망처럼 망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동통신 아니더라도 인터넷망을 갖고 있는 그래서 무선으로 인터넷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첫째는 이동통신회사 또는 두 번째는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게 사업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차 안에서의 보안 서비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으로 해가지고 내가 비상시 때 이렇게 앱을 누르면 112로 신고할 수 없어 자동 신고되고 그 상황이 첫 번째는 112에 직접 신고되는 경우
그 상황에 녹음이 되고 위치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배포를 하셔도 되겠죠. 앱을. 그러면서 누르기만 하면 112로 곧바로 연결돼서 오디오로 또는 영상으로 그 상황이 영상은 녹화될 수 있으면 녹화되고 이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12로 곧바로 자동 신고될 수 있는 그런 앱 경찰청에서도 직접 배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게 안 되면 보안 서비스 회사에서 대신 신고해 주거나 아니면 이게 112로 스마트폰이 자동 연결되어서 하거나 만약에 스마트폰 뺏겼을 때는 어떻게 스마트폰에 연결된 이런 작은 장치를 한 번 실수로 누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누르거나 두 번 정도 누르면은 곧바로 그것이 워키토키 방식으로 스마트폰에 신호가 전달되어서 스마트폰에서 112로 대신 신고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는 채팅 앱이 있다. 그 유튜브처럼 실시간 방송을 해서 그것을 그 상황을 오디오 녹음 또는 영상 녹화를 통해서 그것이 곧바로 올려져서 그 사람들이 대신 신고해주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단톡방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영상을 갖다가 동영상을 업로드 다운로드 하고요. 문서 파일도 그렇고 그래서 회의 기능을 넣으셔가지고 카카오톡에서도 이렇게 영상으로 송수시는 다자간에 채팅 앱처럼 다자간에 영상 통화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비상벨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서울시에서 하셨는데 저는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창문 얘기했는데 그래서 ITN에서 ITN에 제 기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 뭐냐면 그 지적재산권 법조차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하고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적재산권 법에 형사처벌 당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남의 기술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국정원, 노동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그다음에 각 인천시 지방자치단체들. 서울시에서는 플라스틱 창 대신 유리창을 대신 끼우죠. 그 비상벨 시스템을 하셨는데 분명한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기술입니다. 제 거는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이 좀 힘들고 ITN의 제 기술이 너무 가득해요. 현대 기아차의 어떤 배터리를 갖다 격벽 시스템을 제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한 개의 잘못되더라도 그쪽에 산소 전기를 차단시켜서 이게 발열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나머지는 살리는 이런 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겨울에 출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열이 있잖아요. 전파가. 근데 외부 추우면 열을 뺏김으로 그게 출력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전해줄 구조가 액상 구조다 보니까 이것이 얼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더울 때처럼 이게 원활하게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격벽 시스템을 통해서 보호는 좀 해주고 사람이 하듯이 냉난방을 해주는 거예요. 더울 때는 냉방, 이렇게 추울 때는 난방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해줘서 배터리 환경을 최적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걸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건 안 하신 나중에 제가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 1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상하수도나 ITN에서도 어떤 상수도 수리업체인가 거기서 그걸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나의 위치와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A사 레이더다 그러면 A사 레이더에서 전파를 자기 위치를 이제 그 방식으로 전 세계를 전 지구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5cm 단위로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전투기다 그러면 전파를 여러 군데 쏴서 방향과 속도, 이동속도 예측 지점을 예측해서 거기서 요격하거나 자기의 공격과 방어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그 라이다, YTN의 어떤 미국 라이다 업체가 하시던데 자동차, 무인 차량에서도 무인 차량이나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전파를 여러 군데 쏴가지고 다가오는 물체, 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전파에서 그 속도, 이동 방향과 속도, 그다음에 예측 지점 예측하는 거. 그래서 이제 자신이 방어 기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전투기로 얘기를 하자면 차량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신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의 그 어떤 내비게이션 또는 그 맵 지도를 만들면 제 기술입니다. 맵 지도도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군사적인 용도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뭐 건물 같은 거, 지붕 같은 게 있잖아요. 주소지만 그것들 상관없이 전 세계 각 나라가 건물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전 세계를 전직으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건물 가로수 또 뭐 그다음에 일단 나무까지도 다 번호를 지정해주거나 숫자로 표시해 군사적인 용도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이런 야산 이런조차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거리 비유 방식으로 해서 지금 거리 비유가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제공이 되는데 상점 같은데 또는 뭐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뭐 롯데마트 이게 상점 같은데 원하는 상점들 안에까지도 로드뷰를 확대해서 안에 들어가서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거기를 구경하고 물건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배송이 되는 국내 배송 플러스 해외 배송, 해외 유명 관광지 같은 거 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리뷰를 확대를 한다 그랬죠. 거리뷰를 확대하는 방식 이것도 제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점 안에 작은 상점도 거리뷰를 이렇게 가입을 해주면 그 안에 상점의 상품을 진열할 수 있고 클릭을 하면 해외 배송과 국내 배송이 가능하다. 관광지로 놀러 가는 것처럼 거기서 우리가 아바타가 대신 거기서 움직이면서 그 거리를 구경한다. 해외 관광지. 이런 해외 관광지가 100만 군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몇천 군데를 넘어서서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노드뷰를 안쪽까지 확대한다. 또는 더 나아가서 가상으로 쇼핑몰, 가상으로 어떤 쇼핑 거리 이런 것들을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서 100개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상점 입점 서비스, 그 안에서 우리가 아바타라든지 실제 거리처럼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마치 게임 공간인 것처럼 해서 재미를 부여하는 방법. 물건을 들어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이 가능합니다. 쇼핑 가능하고요. 안에서 다양한 게임을 쇼핑몰도 그런 식으로 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실제 공간인 것처럼 착각하게 실제로 이렇게 사진, 동영상 다른 데 찍어가지고 해외 관광지에서 쇼핑하는 같은 그런 착각을 줄 수도 있고요. 물건 배송은 우리 쪽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배송을 해주거나 뭐 해외 배송을 해줘도 상관없죠. 이게 그런 식으로 가상의 쇼핑몰과 가상의 쇼핑 거리들 이런 재밌는 관광지를 가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관광지를 가상으로 만든다. 관광지를 가상으로 이렇게 핫플레이스를 가상으로 만든다 이 개념입니다. 실제 공간인 것처럼 착각이 똑같은 영상 또는 실제 공간이 아닌 것 같은 게임 공간인 것 같은 영상 물건을 클릭하면 국내 배송해서 해외 배송해 준다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고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국제 언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술 일부러 제가 여러 가지 언급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국제 언어를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국제 언어를 공통으로 숫자 방식으로 전 세계 숫자는 공통으로 사용하니까 74, 24, 68 이런 식으로 각각 정할 수 있다는 단어도 정할 수 있고 문장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단어나 또 모든 문장을 숫자로 동일하게 전 세계로 공통적으로 표기를 한다면 그것이 숫자 방식의 공통적인 언어가 되고 관광객도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또는 또 이렇게 책자를 들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 번호요, 이게 무슨 뜻인지 국제적으로 서로 통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복잡하지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그다음에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룸 이렇게 언어 방식으로 이것을 새로운 국제 언어를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재기술 또는 그 기호 방식으로 숫자가 아닌 숫자가 제일 편합니다만 기호 방식으로 내가 안녕하십니까는 이론적으로 이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는 이 두 개짜리. 예. 식사하셨습니까는 세 개짜리.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 구글은 이거. 네이버는 이거.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기호를 가지고 언어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동으로 어떤 숫자를 공동 언어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군이나 어떤 특수기관 또는 어떤 기업체에서는 보안을 위해서 똑같은 단어라도 다른 표기로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이것이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면서 동시에 숫자 방식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요. 각 나라 간에 번역을 할 때도 인공지능 AI도 이건 되게 쉽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되게 그 상업적인 가치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해도 되고 또는 전 세계 국제 표준을 나라에서 정하셔서 협의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컴퓨터는 간단하게 숫자로 기록을 해버리죠. 어디로 가시면 안녕하세요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컴퓨터 언어가 되면서 동시에 인간의 언어가 되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우리가 24시간이잖아요. 전 세계 공통으로 24시간이지만 그것을 76시간, 84시간, 12시간 이렇게 또는 100시간 이렇게 맘대로 시간을 짜서 그것을 실제 시계로 만드시거나 소프트웨어상으로 그런 것을 만드셔서 가상의 공간에서 시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는 현실 안에서도 그런 재밌는 시계를 만들거나 특정 마을 안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시간을 하루를 그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달을 30일에서 보통 기준에 31일짜리도 있고 29일짜리, 28일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한 달을 100일로 한다. 한 달을 40일로 각 마을마다 정해서 또는 두 사람이서 할 수도 있어요. 10사람에서 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달력도 이렇게 달력 이런 것들 연도수도 그렇게 틀리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달력을 실제로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가상으로 게임 공간 안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마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네.